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안성 제1, 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일반 안건 2건을 포함한 총 1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 등 심사특별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가수관 안성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개 광고물 사전 경유제 신설과 5개 광고 심의위원회를 정비하였고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 항목 추가 및 과태료 금액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자치법규 위반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개정 조례안과 신규 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5개 광고물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 및 표준 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부터 7쪽까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제 3조의 2는 간판의 설치가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영업 인허가 신청 시 사전에 5개 광고물 담당 부서를 경유해 5개 광고물 허가, 신고 절차와 표시 방법, 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도록 신설하였고 안제 12조와 13조는 5개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위원회의 연임 제한, 위원회의 심의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 근거 마련,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5개 광고물 심의 서류 제출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 18조는 자치법규 위반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3의 더목으로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 항목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별표 6의 과태료 금액은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8쪽부터 13쪽 신고주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4쪽 본 개정조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 추계서를 생략하였습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 관계 법령 발췌서 등은 유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명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이게 5개 광고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건 사전 경유제가 포함됐다는 얘기잖아요, 이번에. 그 전에는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신고라든지 이 절차 과정이 있지 않았나요? 네, 그런 것도 다 있었는데요. 네.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음식점을 냈을 때 음식점 간판을 설치할 때 이제 여기다가 경유 안 하고 그냥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약간 불법으로 이렇게 맞지 않게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저희가 사전에 여기서 경유해서 이렇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장 간단한 얘기가 그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법으로 그냥 5개 광고물을 네. 그냥 거의 체인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외부에서 와서 본인들이 그냥 설치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체인점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제도화가 많이 돼서 네. 그렇진 않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잘 몰라서 안내를 저희가 사전에 미리 해주면 그런 상황이 없도록 이렇게 그러면 그 전에도 체인점 같은 경우에도 광고물 같은 경우 안성시에 건축가에 허락을 받고 허가나 신고를 하고 설치를 한 거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 시에서 다 받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광고판 설치할 때 그것도 따로 저기 해야 되는데 그 안내를 못 받아서 간혹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안내를 해주려고 규정을 신설했고요. 핵심은 이제 그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원래는 이제 한번 불법 했으면 그때 가서 이제 부과 금액을 부과시켰던 지금은 자꾸 이제 1차하고 2차하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차수로 이제 더 늘린 거죠. 그래서 위반을 많이 하면은 이제 부과가 점점 더 세진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게 간판만 필요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체 담당 광고물 다 광고물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 광고물에 대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전단 이런 거 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위반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점차 가중돼서 벌금을 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혹시 신고만 해도 되는데 허가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불편한 문제가 혹시 있나요? 그런 상황은 없을 거로 보고 있고 지금도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분양 광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거지 다른 데서는 큰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하면서 계속 불법으로 설치하잖아요. 저희가 지금도 이제 여러 직원이 나가서 뛰고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많은 그런 부분이 나와서 과태료도 많이 부과시키고 그래서 지금 현재 1년에 과태료 부과되는 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한 1억에서 2억 정도 됩니다. 과태료 수입이. 예를 들어서 1억에서 2억 정도 수익이 되는데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에 과태료 말씀하신 건데 보통 대부분 지금 불법 광고물이 현수막이 많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부과되는 장소 업체가 아파트 분양사 쪽으로 저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예, 대부분 거의? 그겁니다. 거기서 지금도 보시면은 저희가 뛰어도 바로 저희가 뛰고 난 이후에 살을 붙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우리가 불법으로 이제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그 금액이 이제 1년에 한 1억에서 많으면 2억까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를 하지 못하게 위반 횟수를 이제 한 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현재 한 번 그 금액이 이제 25만 원 잘못했다가 1차에, 그럼 다음에 2차에도 25만 원을 부과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3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2차는, 3차는 뭐 한 50만 원. 이렇게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현수막 거치대를 왜냐하면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자꾸만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이제
거의 뭐 이제 불법적으로 설치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저희들도 뭐 그 불법인 걸 알고 있지만 다만 지금 그러니까 현수막 설치대죠 결론은 네, 설치대를 더 추가로 더 할 계획은 없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아직 그거는 이제 내년도 예산을 저기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어떤 게냐면 저희가 이제 게시대가 현수막 게시대가 이제 훼손됐고 노후됐고 막 이런 거는 이제 그 중간중간에 정비를 해서 하고 신규로 이제 적정한 위치를 선정되면은 거기에다가 추가로 또 설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 뭐 추가로 도로 계획도 많이 있는데 예, 예. 뭐 잘 판단하셔서 기존에도 지금 옥산대로 쪽에도 이제 그 현수막 개치대가 있어요. 네. 근데 그분도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상당히 양호한 상태인데 뭐 예를 들어서 미리 사전에 어차피 공사가 이제 진행되기 한 몇 개월 전에 판단을 건축가에서 하셔서 어디 장소가 지금 준비가 돼 있다면 그런 쪽으로 이전을 해서 그냥 공사하면서 그냥 다 부셔서 고철 처리할 게 아니라 가서 판단을 하셔서 문제가 없다면 다른 데 이전 설치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노후된 거나 새로 정비할 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조사해서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정비는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앞으로 제가 아까 잘 못 들은 게 하나 있는데 현수막 그 게시대가 네. 추가로 내년에 설치할 게 몇 군데가 더 있습니까? 김정 과장님. 예. 그거는 과장님. 지금 현재 파악된 건 한 두세 개 되는데요. 매년 상반기에 저희가 이제 시비로 들여서 하는 것보다 이제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국도비가 저 공모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때 해서 저희가 고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건 한 두 개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제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그 불법 광고물 단속하는 저기 인원이 따로 있나요? 네. 아. 단속하면서 뛰기도 하고 몇 명이 하는 건가요? 지금 한 5명 정도가 있어요. 아, 5명인가요? 네, 5명이 있어요. 그 일반인들이 이걸 신고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일반인들도 신고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단속하시는 분들이 뛰시는 분들이 이제 그 저기에서 적발도 하고. 주로 그러면 단속하시는 분들이 예, 이제 그걸 이제 매주가 아니고 매일 가서 일요일 날이건 주말이건 그 뛰는 단속반이 있어요. 지금 여기 전단 보니까 한 장 이상 10장 이하가 장당 8,000원 과태료가 있는데 한 장만 발견해도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네, 현행법에서 그렇습니다. 아, 법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이거 그러면 이 과태료가 이렇게 상향됐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이런 저기 변경이 있다는 얘기가 홍보가 네, 홍보를 지금 이제 이거 법 바뀌면서 홍보도 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전단 광고 대행을 하는 저기 광고 협회가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홍보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그 뭐 대기업이 뭐 건축 업체들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건 당연히 저기를 해야겠지만 일반 개인들이 잘 모르고 이렇게 전당 같은 거 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홍보는 이제 저기 뭐 읍면동도 그렇고 저희가 네네. 광고 대행하는 저기도 그렇고 이렇게 다 홍보가 아. 지금 이제 요 법 바뀌면서 근데 그분들은 이제 미리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가 요거 저 조례가 통과되면은 일단 요거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네. 그 전단을 만드는 업체들은 만드는 게 매출이니까 예. 홍보를 안내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안내가 잘 이루어져서 그 서민들이 과태료를 많이 물지 않도록 예. 많이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제12조에 보시면 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세 번째 항이요.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해야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연장은 접수를 하실 때 미리 공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는 중간에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보안 같은 거 나갈 때 예를 들어서 민원 서류도 이제 보안 사항이 있잖아요. 보안 같은 거 나갈 때 그것 때문에 보안으로 인해서 이제 연장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완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나요? 그럼 지금은 현재 보통의 거는 20일 이내에 처리를 할 텐데 네. 혹시 기간이 연장이 돼서 하는 경우는 한 몇 건 정도 되는지 과장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과장님께서 건축과장 김지연입니다.
지금 이거 처리를 연장해서 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을 하거나 재심의를 하거나 이런 사항인데요.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서 연장이 되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별표 3에 보면 이제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가 나오는데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예전에는 이제 면적별로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서 과태료가 나갔는데 이제 이번부터는 면적은 그 큰 범위로 가지만 1차, 2차, 3차로 나눠져서 들어가네요. 이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얘기를 한 그 불법 광고를 하시는 광고주가 같은 사람이 여러 번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 위반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중으로 더 늘리는 거로 제가 보여집니다. 근데 다른 법에서도 지금 과태료 정비 기준을 다 그런 식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까지 다른 법에서도 그렇게 이거 법의 어떤 트렌드랄까요? 그래서 네. 광고물법도 그렇게 바뀌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거는 상위법에서 그럼 이 금액을 정한 거죠? 예. 아, 네. 그러면 혹시 이 광고물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를 하면 혹시 감면되는 기준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네, 과장님 혹시 네. 팀장님이 얘기하실까요? 질서유지법에 의해서요. 2주 이내에 과태료를 내시면 20% 감면이 되고요. 그 또 낼 때 그분이 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이런 경우에는 50% 감면됩니다. 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50% 감면. 네. 주변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아파트 시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일부러 이제 게시를 하실 때 이런 감면을 노리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그러면 50% 감면이나 2주 내에 내는 건 뭐 돈을 내는 거니까 20% 감면인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번복을 하면 이것 또한 계속 50% 감면인가요? 계속 감면이에요? 건축행정 팀장 안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법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은 행위자가 이제 만약에 2차, 3차가 되면 이제 그 감면은 없어지죠. 감면에 대해서 이제 금액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금액이 늘어나지만 50% 감면은 계속되는 거예요. 예,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에 의해서 그 감면은 받습니다. 사실 2차, 3차가 계속 발생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고의적인 건데도 감면을 50% 똑같이 해준다는 건 좀 불공평하지 않은가요? 그런 건 좀 있는데요. 네. 또 이분들이 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예다음에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건축사로다가 건축회사로다가 이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 회사에서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그걸 피하려고 이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요. 이제 광고 대행사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홍길동이나 뭐 그래서 이제 중복 피해를 그 업체에서 알고 이제 그렇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건축과장 김지연입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 광고를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대표자가 장애인이 될 수는 있어요. 국가유공자나. 그러면 그거를 계약을 한 달씩 해서 바꿉니다. 그 위탁업체를. 거의 저희한테 들어오는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런 법의 어떤 저기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장애인을 이렇게 저기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러게요. 있어서. 이거는 한번 좀 조례에서 상위법에서 사실은 이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근절하기는 쉽지는 않은가요? 그러니까 법령의 범위 저기기 때문에 그렇게는 네. 못될 겁니다. 그건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그 장애인들을 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저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광고하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사실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불법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똑같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근데 법에-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자는 괜찮다는 거는 법에서는 이거는 크게 아닌 보면은 거기에 이제 장애인이 거기에 속해 있고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더 그게 법령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업자가
이용하라고 사실은 해놓은 것 같아서 하는 저희도 말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법에서 그럼 결국은 좀 조치를 이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 질의 잘 해주셔서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저희 현수막은 사실 정당 현수막 빼고는 지금 불법 현수막 개수는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조금 안정된 모습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파트 광고차 불법 주차가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도 민원이 조금 몇 개 들어와서 이게 주말에 이제 광고차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소음 문제나 네. 이제 약 사거리에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이제 차를 불법 주차해놓고 예. 이제 광고차를 이제 세워놓는 경우 이런 경우도 지금 현재 안성시에서 점검은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교통 쪽에서 이제 그 차를 그런데 이제 그 불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지금 아까도 5명이 그냥 계속 매 다니면서 그거를 불법으로 띈다 그랬는데 결국 이제 그 광고업자가 지금 여기다 붙이고 가면 저희가 띄고 이런 현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게 주로 이제 아파트 분양 광고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진짜 이거를 국가적으로 어떻게 진짜 그 조치를 해서 결국 계속 그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프레임카드비도 들어가고 서로다가 손해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계속 붙이면 띄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가장 지금 광고물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거거든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또 차가 바로 도로 옆에 세워놔가지고 왜냐면 그 옆에 세워놓고 이제 붙이고 또 가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에 이제 도로에 관계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약간 저희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불법 뭐 현수막이든 뭐든 한다고 해도 저희 안성시가 사실 모두 다 불법이라고 해서 뭐 경고를 주고 뭐 벌금형을 주고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개인이 아니고 기업이다 보니 저희가 더욱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과장님. 건축과장 김지영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광고 차량 있잖아요. 광고 차량은 다 번호판이 관내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고는 하는데 그쪽에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 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는 되되 부과는 할 수 없는. 이게 뭐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약간 그런 것들은 저희가 건의를 좀 해서 상위 기관에 건의를 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거 법적으로. 빨리 조치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찰서랑은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좀 뭐 없는 건가요? 거기서도 좀 강간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다른 의원님들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민원이 사실 조금 많아서 한번 질의 한번 드렸고요. 앞으로 뭐 추후에 계속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예. 예, 이준석 의원입니다. 이게 5개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또 하는 건데 심의위원회에서 그 서류를 어떤 거를 제출해서 받습니까? 네? 예. 저희 조례에 13조에도 담았는데요. 네. 네, 저희가 5개 광고물 심의 도서는 저희 시행령 법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봤고요. 예, 조례에 하나 더 들어간 건 위치도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치도가 그 3m 이상 옥상 광고판 뭐 이런 경우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위치를 어디서 보냐에 따라 그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이 심의 도서 받는 건 조례 13조에 담았고 거기에 가번에 그러니까 6항 가호에 6항 2호 가목에 위치도 하나만 더 넣은 사항입니다. 심의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5개 광고물 등록업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성시에서 등록업체가 현수막도 걸 수도 있고 간판도 설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심의까지 다 보느냐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심의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고물이 허가가 나가고 신고가 나가는 게 있는데요. 이제 광고판이 5제곱미터 이하는
허가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돌출일 때는 신고 대상이 되지만 나머지는 5제곱 이하는 다 제외 대상이고요. 그 나머지 이제 허가권, 신고권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심의 대상이 되는 건 조례 제13조에 다른 것처럼 뭐 높이 4m 이상 옥상 광고물, 그다음에 뭐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 뭐 이렇게 한 5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만 심의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태풍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한 며칠씩 만약에 기존에 있는 게시대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시 그 기간 동안을 연장해 줍니까? 그건 아니면 돈을 받습니까? 아직 그대로 그냥 기간을 연장해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그 기간만 딱 걸고. 근데 너무 오랫동안 뭐 내리는 경우가 엄청 많던데 보니까. 좀 그게 이제 업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돈 주고 설치하는 거나 마찬가지 네. 맡기는 건데 업체에다가 본인들 홍보하느냐고 한 건데 만약에 며칠씩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만약에 못 한다면 그분들도 손해를 주는 건데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예. 지금 자연재해가 하면 바람이 몇 메타 이상 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기준이, 그런 기간만 잠깐 내려놓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일주일 가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그런 거로 인한 민원은 없었다? 예,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민원 없으면 뭐. 예.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련돼서 아까 장애인 분들 관련돼서 지금 과태료를 장애인들이 대신 내주고 뭐 그런 경우가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 대표자를 바꾸는 건가요, 그게? 지금 그거는 그 시행사, 그러니까 건축주가 네. 그거 업체 맡기는 분이, 소유자가 그분들하고 위탁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자를? 대표자가 아니고요. 네. 그런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협회 이런데 국가 유공자를 가진 사람이 거기에 그걸 정비하는데 대표자가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부작용 중에 그 장애인들 인적사항을 대신 제출하고 이 사람이 50% 감면 받으면 이분들한테 돈을 좀 주기로 약속을 하고 했는데 돈을 아예 떼어먹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 장애인 통장도 거의 압수가 될 정도로 이런 경우 이 피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들 때문이 이건 좀 시급하게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조례상의 안성시에서도 좀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손 놓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 좀 드립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이게 지금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해서 제도화를 해서 이제 사실 뭐 장애인들이 꼭 거기만 저기 이렇게 편성돼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그거를 이용하는 업주가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좀 정비하도록 이렇게 건의 좀 하겠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어차피 대부분 보면 과다하게 광고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시행사나 이런데 이제 계약을 맺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시행사나 이런 분들이 안성시에서 개발을 하고 그 비용으로 광고를 하는 건데 그 벌금 비용까지 감면해주는 이런 특혜를 해주는 게 맞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려요. 이거는 좀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이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없어요? 전혀? 예. 이거는 정말 좀 빨리 예, 알겠습니다. 좀 건의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식 게시대 안에 현수막을 지금 걸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뭐 디자인이나 뭐 색 뭐 이런 부분 지금 규제가 지금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안에 뭐 사진도 못 들어가죠. 예. 이거는 도대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게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 안성시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거기서 정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누가 정하는 건데요? 저희 시에서 시 정했습니다. 내부 방침으로 정한 상황입니다. 내부 방침이라고요? 예. 네. 아 근데 이런 거 뭐 공청회나 뭐 이런 거 거친 적 있어요? 아, 그런 사항은 그건 아닙니다. 공청회 거치는 이런 저기는 아니고요. 아니 이거를 저희가 보면 이 광고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불만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안성은 뭐 60년대 흑백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좋아하는 분 당연히 계시겠죠. 근데 싫어하는 분 더 많아요. 자기 업체를 홍보하려고 지정 게시에 비싼 돈 주고 하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게시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나는 규제가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시민들 의견을 좀 청취해서 가이드라인 바꿔야죠. 당연히 불만이 있으면. 관련된 거는 좀 여론조사도 좋고요. 여론조사는 뭐 안 돼도 설문을 좀 받든지 해서라도 그런 의견들을 좀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